안녕하십니까. 강사 권우석입니다. 자, 커마 1급 실기 스프레드시트에서 지금 기출문제 풀이 중에 있습니다. 자, 2012년 2회에서 이제 계산 작업을 이번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이 가장 좀 까다롭죠.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개의 함수들을 사용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뭐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연습을 하시는 그런 방법밖에 없죠. 우리 이전 시간 기본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방법, 뭐 고급 필터, 그리고 조건부 서식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내용들은 뭐 기출 문제로 몇 번 풀이를 하시면 충분히 뭐 이해를 하실 거고요. 이번 시간은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많은 연습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2번 계산 작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번 표 1의 검침이를 이용하여 F3번째부터 F22번째 영역에 사용 기간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검침 1. 자, 검침 1 데이터가 있고요. 자,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사용 기간을 계산을 하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검침 1이 3월 5일이다. 자, 3월 5일이다. 자, 그때 사용 기간은요. 2월 6일부터 3월 5일로 표시를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월 5일에서 한 달 전에 날짜가 있을 거죠. 3월 5일에 이제 한 달 전 날짜는요, 2월 5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 2월 5일에 다음 날짜는 2월 6일이 되겠죠. 자, 그 날짜부터 해서 검침1까지가 2월 6일부터 이제 3월 5일까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수식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사용할 함수는 이 데이터하고요. 텍스트 함수하고 그리고 앰프센트 연산자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조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트 함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 함수는요, 특정 날짜로부터 지정한 개월이 더해진 날짜에 대해서 1년 번호를 반환하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월이란 개념이 들어가요. 날짜에다가 개월이란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형식을 보시면요, 두 개의 인수가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날짜 들어와 줘야겠죠. 시작 날짜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 개월 수가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되면은 시작 날짜에서 개월 수를 더한 날짜를 이제 반환을 하는 겁니다. 자, 아래쪽 예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예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D데이터에서 A 네 번째는 여기 있네요. 자, 날짜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날짜에서 B의 네 번째는 마이너스 3이네요. 자, 마이너스 3이면은 3개월 전이 되는 겁니다. 3개월 전. 그럼 8월 20일에 3개월 전 날짜가 있겠죠. 3개월 전 날짜. 자, 그 날짜가 1년 번호로 해서 이렇게 반환이 되는 겁니다. 자, 이 1년 번호는요, 우리가 날짜 형식으로 보시려면 다시 형식을 또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D데이터 함수가 날짜를 받고 개월 수를 받아서, 그 날짜에 개월 수를 더한 날짜를 반환을 한다. 근데 반환을 할 때 1년 번호로 해서 반환을 한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텍스트 함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텍스트 함수는요, 숫자를 표시 형식에 맞는 텍스트로 반환하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D데이터 함수에서는 결과적으로 1년 번호 숫자 형식으로 이제 반환이 됩니다. 날짜가 숫자 형식으로 반환이 되는데요. 자, 이 텍스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날짜 형식으로 해서 또 바꿔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형식을 보시면요. 이제 첫 번째 인수는 이제 그 인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들어오겠죠. 어떤 숫자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 이 숫자를 어떤 형식으로 표시할 거냐. 두 번째 인수는 형식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시 하나 보도록 하죠. 만일 텍스트에서 A 네 번째 그리고 B 네 번째 이렇게 인수가 들어가잖아요. A 네 번째는 이렇게 숫자가 들어있고요. B 네 번째는 서식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를 자, 이 형식에 맞도록 결과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럼 수식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용 기간은, 자, 사용 기간을 지금 구하고 있죠. 검침일에 한 달 전 다음 날에서
검침 1까지로 계산을 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형식은 이런 형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침일에 한 달 전 다음 날짜를 일단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한 달 전, 한 달 후 이런 식으로 구할 때는 dDate 함수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Date 함수를 이용을 해서 검침일을, 자, 검침일이 대상이 되겠죠. 검침일에서 한 달 전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검침일의 한 달 전에 이제 값이 되는 거고요. 자, 검침일의 한 달 전에서 다음 날을 구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1이 이렇게 입력이 된 겁니다. 일단 dDate 함수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는요, 숫자로 이제 반환이 되는 겁니다. 날짜가 1년 번호 형식에서 반환이 되고요. 자, 이 숫자에서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다음 날짜가 되는 거예요. 자, 검침일의 한 달 날짜 전에 이제 다음 날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뒤에 형식이 들어와 줘야겠죠. 월 두 자리, 일 두 자리를 슬래시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숫자로 반환이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나온 대로 형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때는 텍스트 함수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m/dd라고 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6일이라는 형식은 만들었고요. 그 다음 3월 5일은 그냥 검침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검침일이 되기 때문에 텍스트 함수 이용을 해서 자, 2의 세 번째가 이제 검침일이 되고요. 자, 이 검침일을 형식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mm/dd 형식으로 해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2월 6일하고 3월 5일은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했고요. 이렇게 물결 모양의 기호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 물결 모양의 이제 기호는요, 문자가 되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묶어 주셔야 되고요. 자, 앞뒤의 결과를 연결을 해 주시려면은 연결하는 연산자인 앰프센트 연산자가 또 연결을 하는 역할로 해서 입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식이 이렇게 입력이 돼야 되는데요. 직접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사용기간 셀에다가 자, 등호해서 먼저 텍스트 함수가 먼저 들어와 줘야겠죠. 자, 함수 앞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값을 정해 주셔야 되는데 값은 검침일에 한 달 전 다음 날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전, 한 달 후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려면은 dDate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dDate 함수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d라고 입력을 하면은 eDate죠. 자, e라고 입력을 하면요, eDate 함수가 선택이 되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시작되는 날짜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작하는 날짜는 검침일이 되겠죠. 자, 검침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 달 전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텍스트 함수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한 달 전 다음 날짜라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포맷. 자, 이 형식을 또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형식은 월 두 자리, 그 다음 일 두 자리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텍스트 함수에 대한 입력이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2월 6일이라고 구해졌네요. 2월 6일은 뭡니까? 2월 6일은 이제 첫 번째 시작하는 날짜죠. 사용 기간에서 자, 첫 번째 날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자, 앰프센트 하시고요. 자, 문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앰프센터 또 입력을 하시고요. 자, 동일하게 텍스트 함수를 또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괄호 여시고요. 자, 함수 맙사 이용을 해서 자, 값이 들어와 줘야겠죠. 검침1. 자, 검침일의 형식은 동일합니다. mm/dd. 이제 입력이 다 끝났네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결과 나왔죠. 자, 이번에는 함수식을 다른 방식으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금방 제가 입력한 방식은요, 왼쪽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입력을 했었죠. 물론 이렇게 입력하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왼쪽에서부터 해서 한 번에 이 수식을 완성을 하려면요, 이 데이터의 함수에 대한 그 사용 방법, 그리고 텍스트 함수가 어떨 때 사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만 이 수식을 한 번에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가 하나만 사용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침일을 mm/dd 형식으로 해서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 하나를 사용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 이것처럼
텍스트 함수 내에 이 데이트 함수가 이렇게 중첩해서 사용이 되는 경우, 그때는 텍스트 함수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면 좋겠지만은 이 데이트 함수가 먼저 시작이 되는지, 텍스트 함수가 먼저 시작이 되는지 혼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한번 보세요. 사용 기간은 검침일의 한 달 전 다음 날에서 검침일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이 조건만 봐서는 텍스트 함수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필요성을 느끼기가 좀 어려워요. 한 달 전이다, 뭐 한 달 후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나오기 때문에 이 데이터 함수는 필요하겠구나 알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알 수는 있는데 텍스트 함수가 필요하냐 필요 없느냐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식을 입력을 할 때는요, 문제를 보시고 이 데이터 함수를 먼저 입력을 하고 그 다음 텍스트 함수를 입력하는 순서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의 조건을 보시고 보이는 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뭐 한 번에 수식을 완성하면 좋겠지만은 실제 시험장 가서는 한 번에 완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일단 보이는 대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검침일의 한 달 전, 자, 한 달 전, 뭐 한 달 후라고 했을 때는 문제에서 나온 대로 이 데이터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함수를 사용을 해야겠다라는 것은 판단할 수가 있겠죠. 텍스트 함수하고 이 데이터 함수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데이터 함수가 적당하다라고 뭐 이 정도까지는 판단할 수가 있겠죠. 사용하는 방법은 함수 마법사를 호출하게 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날짜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자, 선택해 주시면 되고, 자, 월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1, 한 달 전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데이트 함수는 반환되는 값이 날짜 형식이 아니고 일련 번호, 그러니까 숫자 형식으로 반환이 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에다가 자, 다음 날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엔터 입력하시면은 날짜 형식으로 만들어지지만은 이건 무시하십시오. 무시하시고요. 텍스트 함수까지 사용을 해야 됩니다. 문제 나온 대로. 자,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텍스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02/06 형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지금 02-06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형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다른 형식을 문제에서 나온 형식과 동일하게 만들려면은 텍스트 함수를 사용을 해야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텍스트 함수가 앞쪽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괄호 여시고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함수 마법사를 실행을 하는데요. 마우스의 커서가 여기 텍스트를 선택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텍스트 함수에 대한 함수 마법사를 호출하시려면은 텍스트를 선택을 하시고 함수 삽입을 클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조금 전 우리가 입력했던 이 데이트의 이 수식이 첫 번째 인수로 해서 입력이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포맷 형식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mm/dd가 되겠죠. 자, 확인 버튼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은 02/06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만들어졌네요. 자, 여기서 물결 모양의 기호를 붙여야 됩니다. 물결 모양의 기호를 붙이려면 문자하고 문자를 연결할 때는 앰프센트로 해서 연결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일 조건이 어렵다라면은 차근차근 조건 처리를 하십시오. 한 번에 완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분적으로 완성을 하면서 붙여나가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뒷부분 또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검침일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형식을 바꿔줘야겠구나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검침일을 선택을 해주시고 mm/dd 자,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앰프센트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자, 앰프센트로 해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문자하고 연결을 하기 때문에 앰프센트로 해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입력을 하면은 이제 동일한 수식을 만들었습니다. 자, 시험장 가서 함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때는 바로 왼쪽에서부터 해서 쭉 입력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은 함수 사용 방법이라든지 전체적인 개념을 잘 못 잡겠다. 그랬을 때는 문제에서 나온 힌트를 그대로 함수식을 이용을 해서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입력을 하고요. 이것을 조합을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완성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수식을 입력을 하시고 이것을 채우기 핸들 이용을 해서 쭉 드래그해서 나머지도 채워주시면 됩니다. 2번 표 1의 업종과 사용량 그리고 표 3의 단가표를 이용하여
I 세 번째부터 I 22번째 영역에 사용 금액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자, 사용 금액이 지금 비워져 있죠. 자, 사용 금액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참고할 이제 필드들이 표 1에서는 이제 업종, 그리고 사용량이 있네요. 사용량은 여기 있네요. 자, 그리고 표 3에서 단가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래쪽을 내려보시면은 여기 단가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참고를 해서 이제 사용 금액을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사용 금액을 계산하는 수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용량에다가 단가를 곱하고 물 이용 금액 부담금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사용량은요, 여기에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을 그대로 참조를 해주시면 되고요. 물 이용 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 두 개의 값은 구할 수가 있는데 단가를 구하는 것이 좀 까다롭죠. 자, 단가는 표 3을 참조하여 계산을 하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표 3을 보시면은, 자, 표 3에서 예를 들어서 1000이다 라고 했을 때는 사용량이 얼마란 얘기입니까? 100 이상 200 미만이란 뜻이에요. 사용량이.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가정용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업종입니다. 업종. 업종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표 1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뭐 결과적으로 이제 업종과 그리고 사용량에 따라서 이제 단가는 이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결정이 나는데 보통 이렇게 표를 참조를 해서 값을 하나 찾아낼 때는 VLOOKUP이나 HLOOKUP을 보통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HLOOKUP과 매치 함수를 이용을 해라, 이렇게 문제에서 조건이 나왔습니다. 둘 다 이제 찾는 함수인데요. 자, 일단 HLOOKUP에 대해서 그리고 매치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HLOOKUP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H가 중요하죠. 자, H가 뜻하는 것이 수평을 뜻하는 겁니다. 자, H의 글자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자, 절벽이 있고 절벽 사이에 다리가 놓여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리가 이렇게 가로로 놓여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 기준, 가로 기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행을 기준해서 찾는 방식이 HLOOKUP이 되는 겁니다. 들어가는 인수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인수는 찾을 값, 그리고 범위, 행 번호, 그리고 옵션, 이렇게 들어가는데 인수가 이제 복잡할 수가 있는데 예시를 보시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상여금을 이제 구하려고 합니다. 자, 상여금을 구하려고 보니까 아래쪽에 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원. 자, 지기가 4원일 때 그때 상여금은 50만 원이 되네요. 그래서 이 지기별 지급 기준표를 참조를 해서 여기 상여금을 이제 구하는 겁니다. 자, 구할 때 첫 번째 인수는 이제 찾을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래쪽 표에서 어떤 값을 기준해서 찾는 겁니까? 자, 4원이라는 값을 기준해서 찾는 거죠. 그래서 찾을 값은요, 이제 4원의 위치인 C의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범위가 들어가는데요. 찾을 범위를 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범위는요, 첫 번째 행을 기준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세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이제 행번호입니다. 행번호. 이제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이제 4원이고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지금 HLOOKUP이 되는 겁니다. 자, HLOOKUP은요, 첫 번째 행, 범위에서 첫 번째 행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찾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행에서 4원을 찾을 수 있습니까? 4원 여기 있네요. 자, 이 4원에서 몇 번째 행의 값을 찾는 겁니까? 하나, 둘. 자, 두 번째 행이죠. 자, 두 번째 행에 있는 50만이라는 이제 값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행, 자, 2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범위가 들어가고 두 번째 행, 그 행의 위치를 뜻하는 행 번호를 뜻하는 2가 들어가는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옵션이 들어가는데 옵션은 정확한 값을 찾을 때는 false라고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false라고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HLOOKUP은요, 일단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자, 수평을 기준해서 찾는다. 수평을 기준해서 찾고요. 그래서 수평을 기준해서 찾고 난 뒤에 그때 몇 번째 행에 있는 위치에 값을 찾을 거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매치 함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치 함수도 이제 위치를 찾는데요. 데이터를 찾는 겁니다. 자, 위치를 반환을 해주는데, 지정된 범위에서 기준값과 같은 데이터를 찾아 범위 내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반환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보통 찾기 함수에서 뭐 공통으로 들어가죠. 찾을 값, 그리고 범위가 들어가고요. 자, 옵션 이렇게 세 개의 인수가 들어갑니다. 자, 예시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여기에 이 값을 구하는데 이 값을 구하는 것이 점수 59의 이 범위에서의 이제 상대적인 위치를 찾는 겁니다. 상대적인 위치. 그러니까 이게 이 범위에서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범위에서 59는 상대적인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찾는 겁니다. 첫 번째 들어갈 인수는요. 찾을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찾을 값은 b의 세 번째의 값이 되겠죠. 자, b의 세 번째 값이라고 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범위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b의 일곱 번째부터 해서 b의 11번째까지 범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옵션이 들어가는데, 옵션이 이제 1로 들어가게 되면은, 근접한 값을 찾는 겁니다. 근접한 값. 그러니까 59하고 동일한 값이 없잖아요, 지금 범위에서. 그죠? 그래서 59와 59 이하의 값. 그러니까 59가 없기 때문에 59에 인접한 값을 찾는데 59이거나 그러니까 같은 값이거나 아니면 작은 값을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떤 값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56을 찾게 되겠죠. 60은 안 되죠. 60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56을 찾게 되면은 이 56의 상대적인 위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범위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를 찾는 함수가 매치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hlookup과 매치 함수를 사용을 해서 수식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수식을 작성을 할 때 함수를 초점을 맞춰서 작성을 하셔야겠죠. 매치 함수가 먼저 사용이 되겠습니까? hlookup이 먼저 사용이 되겠습니까? 자, hlookup이 먼저 시작이 되겠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단가를 구하는 겁니다. 뭐 1000이 되었던 800이 되었던 이 값을 구하는 것이죠. 자, 매치 함수는요, 상대적인 위치를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치 함수의 결과는요,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위치 값이 반환이 되는 거지 실제 값이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값이 반환이 되려면은 hlookup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hlookup이 바깥쪽에서 실행이 되어야만 이제 결과가 이제 단가의 값을 반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서를 hlookup이 먼저 사용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매치 함수가 hlookup 내에 사용이 된다. 중첩해서 사용이 된다. 일단 그렇게 머리에서 그려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자, 표에 보시면요, 기준이 두 가지죠. 자, hlookup을 사용할 때는 기준이 하나, 그러니까 찾는 값이 하나일 때는 hlookup을 사용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량을 기준해서 그냥 단순히 찾는다라고 했을 때는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구하는 단가는요, 사용량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값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변수가 두 개일 때는 hlookup만 사용을 해서는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매치 함수까지 같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 hlookup을 사용하라 이런 조건이 없으면 뭐 vlookup을 사용을 해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hlookup 같은 경우에는 수평이죠. 첫 번째 행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찾아서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찾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게 hlookup이고 vlookup은 사용량을 기준해서 찾는 것이 아니고요. 업종을 기준해서 업종에서 먼저 찾고자 하는 업종을 정하고요. 거기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vlookup을 사용해도 되고 hlookup을 사용해도 되지만은 hlookup을 사용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개의 변수 중에서 사용량을 가지고 접근을 일단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사용량을 가지고 hlookup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00을 만일 찾는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행인, 자, 이 위치에서 자, 이 값을 찾아야겠죠.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찾으려는 이제 행이 4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 4라는 값을 또 어떻게 구할 거냐? 그죠? 이것을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4라는 값을 찾는 것이 이제 매치 함수가 하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매치 함수는 범위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만일 찾고자 하는 것이 1000이다. 그러면은 상업용을 찾으면 되겠죠. 상업용이 상대적인 위치가 이제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4를 우리가 찾는 거기 때문에 2에서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4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만일 공업용 850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공업용을 이 범위에서 찾게 되면은 매치 함수의 결과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3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잖아요. 그죠? 이제 5라는 값을 찾는 것이 목적인데, 자, 그럼 5라는 값을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2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치 함수의 결과에서 2만 더해주면은 몇 번째 행인지 행값을 H룩업에서 사용되는 행의 위치의 값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H룩업을 사용하려고 보니까 표에 이 값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행이 중요한데, 자, 첫 번째 행에 값이 숫자로 입력이 되어 있어야만 사용량이 이제 뒤에 세 번째잖아요. 그죠? 자, 사용량을 가지고 찾을 건데, 보니까 문자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 문자 아닙니다. 보세요. 자, 잘 보시면은, 해당 셀을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십시오. 더블 클릭을 하면은 실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ESC 누르면 빠져나오죠. 자, 선택을 해보시면은 여기 위쪽에 자, 이제 표시도 되지만은 0, 100, 200, 300입니다. 실제 데이터는요, 0, 100, 200, 300 숫자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이상이란 값만 이제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셀 서식에 가시면요, 사용자 지정으로 해서 입력이 된 겁니다. 그냥 숫자로 입력을 받으면은 그냥 이상이라고 값을 뒤에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숫자입니다. 숫자.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0, 100, 200, 30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이것은 0이고요. 자, 100이고요. 200이고 300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행의 값을 이해를 하실 거고 이제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찾을 값이 어떻게 됩니까? 찾을 값은요, 사용량 뒤에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범위는요, I 25번째부터 그리고 L의 30번째까지. 자, 여기서 여기까지 범위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범위에서 첫 번째 행이 중요하죠. 자, 첫 번째 행에서 자, 이 데이터, 그러니까 230이라는 데이터를 찾아야 되는데 230하고 동일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일한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자, 옵션을 지정을 하는데 동일한 값을 찾는 것이 아니죠. 작거나 같은 값을 찾으면 됩니다. 작거나 같은 값. 그러면 230이라면은 이제 23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찾는다라면은 200을 찾게 되겠죠.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 이상 300 미만의 이 범위에 값들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30은 200 이상 300 미만의 값이 맞습니다. 자, 이건 200이라고 보시고 230의 근사값을 찾잖아요. 작거나 같은 값을 찾으면은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자, 이 범위의 값들을 찾게 된다는 얘기예요. 잘 따라오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옵션을 지정을 할 때 생략을 하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보세요. H룩업에서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세 번째 인수.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세 번째 인수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인수는 지금 없잖아요. 그쵸? 자, 네 번째 인수는 뭡니까? 옵션인데 옵션은 생략됐습니다. 생략이 되면은 작거나 같은 값을 찾아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옵션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값을 찾을 때는 0 주십시오. 그리고는 생략하시면 돼요. 동일한 값을 찾을 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값을 찾을 때는 0이다. 동일한 값을 찾을 때는 0이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여기서는 근사값, 작거나 같은 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생략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사용량 230의 첫 번째 행에서의 위치 어디냐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 위치까지 지금 찾았습니다. 그럼 이 위치에서 얼만큼 떨어진 행 위치를 또 선택을 해 주셔야겠죠. 근데 행 위치는 여기 보시면 이제 업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업용이라는 이 값에 따라서 단가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업용이라는 이 데이터를 찾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을 값이 이제 B3이 되는 것이죠. 공업용이 되고요. 범위는 여기서 여기까지 범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동일한 값을 찾기 때문에 그때는 0 값을 주시면 됩니다. 옵션 값은. 그럼 이 결과가 이제 얼마가 되는 겁니까? 상대 위치가 하나, 둘, 셋, 공업용을 찾기 때문에 결과가 이제 3이 되는 겁니다. 자, 3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1000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냥 5라는 값을 여기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쵸? H룩업에서 세 번째 인수로 해서 행 위치가 5라는 값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가 구한 값이 3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좀 복잡한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체크사항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표는요, 변수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개의 변수죠. 두 개의 변수이기 때문에 무엇을 기준해서 찾을 거냐?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그 결정을 문제에서 주어졌죠. 자, H룩업을 이용을 해라. 첫 번째 행을 이용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사용량을 가지고 일단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H룩업에서 사용량을 먼저 정해주죠. 자, 이 값을 찾는다. 범위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범위에서 찾는다. 자, 그런데 이것은 찾겠는데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라는 이 5값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얻느냐? 두 번째 변수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공업용이라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매치 함수를 이용을 해서 상대적인 위치 3이란 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3이란 결과에서 자, 이게 3이 되고 2를 더해서 총 5라는 값을 행의 위치 값을 찾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H룩업과 매치 함수를 중첩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수식 입력하겠습니다. 자, 사용량 곱하기 단가 더하기 물 이용 부담금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등호 입력하시고요. 사용량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겠네요. 자, 선택하시고요. 자, 그 다음 곱하기, 자, 단가를 구해줘야 되는데 함수가 H룩업, 매치 함수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H룩업이 먼저 앞에서 이제 입력이 되어야만 찾고자 하는 단가를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H룩업, 자, 괄호 여시고요. 함수 맙사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되느냐 문제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함수에 대한 어느 정도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은 함수 맙사만 실행을 하시면은 사용하는 인수가 몇 개가 되고 그 사용하는 인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잘 보시면은 쉽게 입력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찾으려는 값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찾으려는 값은요. 자, H룩업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 선택을 해야겠죠. 자, 첫 번째 행의 값을 기준에 찾아야 됩니다. 자, 이 값이 뭡니까? 이 값은 사용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량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범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로우는 이제 행이 되는 겁니다. 자, 몇 번째 행이냐? 첫 번째 행에서 찾아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값을 찾을 거냐? 자, 근데 몇 번째 행이냐라는 것은 이제 업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치 함수를 이용을 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치 함수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찾을 값을 먼저 정해 주셔야겠네요. 자, 매치 함수에서 찾아야 될 값은요. 자, 업종이 되겠죠. 자, B의 세 번째 셀의 값이 되고요. 자, array 범위가 됩니다. 찾을 범위. 자, 범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type, 이제 옵션이 들어가는 겁니다. 동일한 값을 찾는 것이죠. 동일한 값을 찾을 때는 이제 0 값을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입력 다 끝났네요. 매치 함수 다 입력 끝났습니다. 하지만은 H룩업은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H룩업을 선택을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룩업에서 근사값을 찾기 때문에 옵션은 입력하실 필요 없죠. 옵션은 입력하실 필요 없고요. 생략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로우 인덱스에서 행의 값에서 이 상태로 주게 되면은 3이 되는 것이죠. 3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3이 아니죠. 찾고자 하는 것은 업종이 공업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제 입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시면 안 되죠. 자, 공업용이 되기 때문에 몇 번째 값을 찾는 겁니까? 자, 이 위치에서 하나, 둘, 자,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이 공업용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1000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3을 5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5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플러스 2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마법사는 이제 실행이 다 끝났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고, 자, 물 이용 부담금만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플러스 하시고, 자, 물 이용 부담금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수식을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쭉 드래그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절대 참조를 해야 될 것은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 H6업의 범위는 뭡니까? 자, 이 부분이 되겠죠. F4번 눌러서 자, 이렇게 해서 절대 참조가 될 수 있도록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찾을 범위는 바뀌어서는 안 되잖아요. 자, 이 범위는 바뀌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쭉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대로 셀을 참조하고 있는지, 범위가 선택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3번 사용자 정의 함수 fn 비고를 작성하여 L 3번째에서 L 22번째 영역에 비고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자, 여기 보시면은 비고가 비워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값을 구하는데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함수를 내장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만드는 함수를 이제 내장 함수라,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건을 보시고 함수를 직접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 함수를 만드는 형식은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형식대로 해서 이제 알맹이를 여러분들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조건은 이제 문제에 나오겠죠. fn 비고는 청구 방법을 인수로 받아 비고를 계산하는 함수다. 자, 청구 방법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청구 방법의 값에 따라서 비고가 이제 결정이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의 함수가 인수를 받아서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반응값을 만드는 것이죠. 입력값이 있어야만 출력값을 만드는 거잖아요. 합을 구한다라면은 합을 구할 범위를 정해줘야만 합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함수를 구하려면은 함수를 만드시려면은 일단 필요한 것이 인수입니다. 자, 그 인수가 여기서는 청구 방법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fn 비고는 이제 함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자, 비고는 청구 방법이 이메일이면은 5% 할인. 자, 핸드폰이면은 3% 할인. 자, 그 외에는 빈칸으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문이 나왔는데요. 조건문이 나왔을 때는 if문을 이용하셔도 되고 select case문을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if문보다 select case문이 좀 더 입력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요. select case문을 이용을 해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case문의 기본 형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elect case로 일단 시작이 되고요. end select로 닫히게 되는 겁니다. 자, select case 다음에는 이제 수식이라든지 이제 변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 변수가 이제 인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청구 방법이 되겠죠. 청구 방법이 계속 값이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이메일이 될 수도 있고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의 값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조건이 하나, 둘, 3개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때 결과가 5% 할인, 3% 할인, 빈칸. 자, 빈칸은 큰 따옴표로 이렇게 연속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수는 이제 청구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청구 방법을 받아서 이제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케이스 어떤 경우냐? 자, 이 변수의 값이 어떤 값이냐? 그 값에 따라서 실행문이 달라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케이스문을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case else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이제 그 외에 대한 조건을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 코드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자, select case 청구 방법이라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end select 이렇게 닫히게 되겠죠. 자, case 어떤 경우냐? 이메일. 자, 청구 방법이 이메일일 때는 fn 비고의 값이 자, fn 비고를 지금 구하는 겁니다. 자, fn 비고의 값이 5% 할인이다. 자, 핸드폰이면은 3% 할인이다. 자, 그 외의 것은 어떻게? 빈칸이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사용자 정의 함수는요, 모듈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일단 비주얼 베이직을 실행을 하셔야겠죠. 키보드에서 Alt 하고요, F11번 눌러보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은 비주얼 베이직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프로젝트 비주얼 베이직 자, VBA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오죠. 여기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십시오.
자, 삽입에 가서 모듈을 추가를 해 주십시오. 자, 모듈을 추가를 해서 자,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나온 대로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퍼블릭 해서 자, fn 비고 자, 청구 방법을 이제 인수로 입력을 받는 겁니다. 자, 엔터 입력을 하시면은 end 펑션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select case문을 이용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select case 자, 변수 들어가 줘야겠죠. 여기서는 이제 청구 방법 값을 받아서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 방법 자, 엔터 입력하시고 end select 자, 케이스 자, 어떤 경우냐? 자, 청구 방법이 자, 문자가 되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해서 입력을 하셔야겠죠. 자, 이메일이다. 첫 번째는 이메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지금 자, 이 조건을 좀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메일일 때는 이제 fn 비고의 값이 지금 fn 비고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fn 비고의 값이 5% 할인이죠. 5% 할인 됐습니까? 자, 하나의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구했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도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자, 이 위치에 컨트롤 V 자, 이 위치에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자, 수정만 하시면 되죠. 이제는 자, 이메일이 아니고 핸드폰이네요. 두 번째는 핸드폰 자, 핸드폰일 때는 3% 할인이고요. 나머지는 else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else 나머지일 때는 빈칸으로 표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다 입력을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엑셀로 이동을 해서 자,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입력을 하셔야겠죠. 자, 등호해서 자, 우리가 만든 함수의 이름이 fn 비고가 되는 겁니다. 자, fn 입력을 하시면은 이제 만들어진 함수가 보여질 겁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들어갈 인수는요, 뭐 함수 맙서를 실행을 하시면은 자, 청구 방법을 입력하라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입력할 것은 제의 세 번째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쭉 드래그를 해서 나머지도 채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그래서 함수를 뭐 함수 맙서 이용을 하셔도 되고 뭐 안 하셔도 상관이 없죠. fn 비고 해서 괄호 여시고 바로 선택을 하시고 엔터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4번 표 1에 업종, 관할 사업소, 전월 사용 금액을 이용하여 표 2에 B26번째부터 이 29번째 영역에 업종별, 관할 사업소별, 전월 사용 금액의 합계를 계산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합을 구할 때는 이제 배열 수식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문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배열 수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 1에서 자, 업종은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전월 사업소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 사용 금액은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업종이 있고 관할 사업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전월 사용 금액이 있는데, 자, 업종이 공업용이고 그리고 관할 사업소가 동부일 때 그때 전월 사용 금액에 다른 값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것을 다 합을 구해서 자, 아래쪽 표 2에 자, 여기에다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각각의 대응되는 값에 이제 합계 썸의 값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이제 업종에 대한 조건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관할 이제 사업소에 대한 조건이 있을 겁니다.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할 때 그때의 합계를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뭐 sumIF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고, 뭐 dsum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배열 함수를 이용을 해서 또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배열 수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아셔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 수식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이란 것은 데이터의 집합입니다. 데이터의 집합. 그리고 엑셀에서는 셀의 영역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수식은 각각의 셀에 대한 수식을 일반 수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배열 수식은
배열 단위로 해서 처리가 되는 수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 단위로 해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이점이 있죠. 일반 수식에 비해서. 그리고 다중 조건, 여러 가지 조건이 주어졌을 때도 배열 단위로 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열 수식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라라고 하면은 sum 함수 이용하시면 되겠죠. sum 함수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직책이 과장인 그때의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라. 자, 그러면 sum if 함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조건을 만족할 때 그때 합을 구한다. 그래서 sum if 함수 이용을 해서 첫 번째 인수는 조건의 범위.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인수는 조건이죠. 세 번째 인수는 합을 구할 범위. 자, 이런 순서대로 인수값을 입력을 하시면요. 1번의 조건에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dsum을 이용해도 가능하죠. 자, dsum을 이용을 하면요. 자, dsum을 이용하게 되면은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베이스. 자, 들어가 주고요. 두 번째 인수는 결과적으로 기본급의 합계가 되기 때문에 다섯 번째 열. 그리고 세 번째 인수는 조건의 표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직책, 과장 해서 이 범위가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조건이 하나 주어졌을 때요. 풀이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sum if 이용하셔도 되고 dsum 이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요.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결과를 얻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sum if라는 것은요. 조건이 한 가지 있을 때는 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성별이 남이면서 직책이 과장이다. 지역이 서울이면서 성별이 남이고 직책이 과장이다. 이런 식으로 다중 조건은 처리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dsum 같은 경우에는 조건표가 또 별도로 있어야겠죠. 이런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고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열 수식을 이용하게 되면요. 깔끔하게 수식 하나로 해서 결과를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배열 수식이 또 입력하기 어려우냐? 그거 아닙니다. 보세요. sum if 입력하듯이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함수는 sum 함수 이용하시면 돼요. sum if가 아니고요. sum이 되는 겁니다. 자, sum이 되고요. 이제 인수로 들어가는 값이 합을 구할 범위에다가 조건을 곱해 주시면 돼요. 자, 합을 구할 범위는 여기서 여기까지죠. 여기에다가 조건, 그러니까 sum if 이용할 때 조건의 범위하고 조건 들어갔었잖아요. 그죠? 자, 그것처럼 앞에다가 d 두 번째부터 자, d 여덟 번째까지의 값이 과장이냐라고 해서 조건을 이렇게 괄호로 해서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 두 개의 범위를요, 선택을 하시고 곱하기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곱하기 해주시면은, 자, 이 조건을 만족할 때에, 그때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가 이제 배열 수식으로 해서 이제 동일한 결과로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원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조건은요, 결과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와요. true 아니면은 false죠. 맞습니까? 조건은 무조건 과장이면 과장, 아니면 아니고, 그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true 아니면 false입니다. 자, d 두 번째부터 해서 d 여덟 번째까지 이 조건을 처리하게 되면은 과장일 때는 true, 아닐 경우에는 false가 돼요. true, true, false, false. 됐죠, 그죠? 자, 이 결과가 이렇게 배열 단위로 해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자, 배열 단위로 해서 만들어져요. 그 다음 d 두 번째부터 d 여덟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하라? 곱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85만에다가 true를 곱해주고요. 95만에다가 false를 곱해주고요. 80만에다가 false를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각각의 또 값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데 논리값하고 상수값하고 곱해서 결과가 만들어지느냐? 만들어집니다. true는요,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false는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과 0이 true하고 false하고 같습니다. 자, 그럼 true일 때는 85만 값을 그대로 가지겠죠. false일 때는 0, 0. 자, 이것도 100 될 거고요. 자, 120만. 자, false일 땐 0이 되죠. 자, 이 결과를 어떻게 하라? sum,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합이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급에 각각의 이제 조건을 만족할 때 합을 구하는 결과하고 동일합니다. 원리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배열의 단위로 해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값의 데이터의 집합, 셀의 영역 단위로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배열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 꼭 기억을 하십시오. 썸이프 함수를 입력을 하듯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조건이 한 개일 때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되잖아요. 그죠? 추가되면 추가되는 대로 더 곱하기해서 연산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배열 수식 입력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배열 수식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를 구해서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 이용을 해서 채우기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제대로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수식을 입력을 할 건데요. 업종이 이제 가정용이고, 그때 이제 동부가 되는 그때의 전월 사용 금액의 합계를 여기에 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은 이제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 수식을 입력을 하실 때 조건 곱하기 그리고 합을 구할 범위, 자, 전월 사용 금액의 범위,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등호해서 sum 시작을 하셔야겠죠. 괄호 열어주시고요. 자, 이 괄호는 sum 함수에 대한 괄호가 되는 거고요. 자, 조건을 입력하실 때는 괄호 안에 이제 조건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업종에 대한 범위, 업종에 대한 조건을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종에 대한 범위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등호해서, 자, 이 범위에서 가정용일 때라고 조건 처리하셔야겠죠. 자, 괄호 닫아 주시고요. 그 다음 곱하기 하시고, 자, 다시 두 번째 조건을 시작하기 위해서 괄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이제 관할 사업소에 대한 조건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관할 사업소의 범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 관할 사업소에서 이제 동부일 때, 그때의 이제 전월 사용 금액의 합을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B의 25번째 셀을 또 선택을 합니다. 자, 괄호를 닫아서 두 번째 조건을 입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곱하기해서 합을 구할 범위, 자, 전월 사용 금액의 범위를 또 선택을 합니다. 자, 범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다 입력이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괄호를 하나 더 닫아 주셔야겠죠. 자, 지금 닫은 이 괄호는요, sum 함수에 대한 괄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닫아주시고, 자, 엔터 입력하시면 안 되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입력을 해서 배열 수식으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자, 배열 수식으로 입력이 되면 이렇게 중괄호가 시작과 끝에 붙습니다. 자, 이렇게 배열 수식으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이렇게 채우기를 하면은 제대로 값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안 나오죠.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자, 절대 참조 그리고 상대 참조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을 할 때는 절대 참조를 해야 되고 상대 참조를 해줘야만 제대로 이제 수식이 복사가 되면서 값이 제대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절대 참조를 해야 될 것은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 범위는요, 절대 참조가 될 수 있도록 묶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에서 이제 조건의 범위가 되는 B 3번째부터 B 22번째까지는 F4번을 눌러서 절대 참조가 될 수 있도록 바꿔주시고요. 자, 두 번째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조건에서 범위는 무조건 F4번을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합을 구할 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채우기 핸들 이용을 하게 되면은 제대로 값이 안 나옵니다. 자, 왜냐면요, 보세요. 자, 여기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A 26번째, B 25번째, 그러니까 A 26번째는 이 가정용이란 값이 되는 거고요. 자, B 25번째는 동부란 이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값을, 이 셀을 참조를 해서 이제 이 수식이 만들어졌는데,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동부라는 값은 남부, 서부, 중부로 해서 상대 참조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은, 가정용이란 이 값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정시켜줘야 돼요. 그죠?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가정용에 대한 이 셀에 이 참조를 또 절대 주소로 또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것을 또 아래쪽으로 내렸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래쪽으로 내렸을 때는 가정용, 상업용, 고급용, 욕탕용 이런 식으로 업종은 또 상대 참조가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 동부라는 이 값, 자, B의 25번째 이 셀의 주소는요, 또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아래쪽으로 내린다고 해서, 자, 이 셀의 주소가 이런 식으로 상대 참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완성된 그 수식을 보시면요,
이제 범위로 지정된 것은요, 절대 참조로 하시면 됩니다. 범위라는 것은 바뀌어서는 안 되죠. 하지만은 비교되는 값, 조건에서 비교되는 값은요, 자, 이렇게 혼합 참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절대 참조가 되고 상대 참조를 처리를 했습니다. 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수식이, 자, 이 셀에 대한 수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A 26번째 이 셀 주소를 그냥 상대 주소로 만일 이렇게 입력을 한다. 상대 주소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채우기 핸들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상대 참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A 26번째 이 값이 B 26번째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이 되면은 10값이 이동이 되잖아요. 행은 고정되지만은 10값이 A에서 B로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C의 26번째, 자, D의 26번째로 해서 엉뚱한 값을 참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고정이 돼야 되는데 가정용이라는 것이 고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남부에서 가정용의 값, 서부의 가정용의 값 이런 식으로 구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그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상대 참조를 하게 되면은 B의 26번째, 그러니까 엉뚱한 값을 참조를 하고요. C의 26번째, 엉뚱한 값을 참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 이렇게 바뀌는 이 10값을 고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고정하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달러 기호를 붙인 거예요. 자, 아래쪽으로 내릴 때는 문제가 없어요.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채우기 하게 되면은 A의 27번째, A의 28번째, A의 29번째 이런 식으로 행을 참조를 하기 때문에 행을 상대 참조를 하기 때문에 상업용의 동부, 공업용의 동부, 욕탕용의 동부 이런 식으로 제대로 이제 그 상대 참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 앞에만 달러 기호를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B 25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을 오른쪽으로 채우기 핸들 이용을 하게 되면은 행은 고정되지만은 자, C, D, E 이런 식으로 상대 참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맞아요. 그렇죠? B의 25번째, C의 25번째, D의 25번째, E의 25번째, 동부, 남부, 서부, 중부에 대한 합을 구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보십시오. 아래쪽으로 내리시면은 자, 여기서 B의 25번째가 자, 행을 상대 참조를 하기 때문에 B의 26번째, B의 27번째, B의 28번째, 그러니까 B의 26번째는 이 값이잖아요. 자, 엉뚱한 값을 참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행이 바뀌지 않도록 25, 26, 27, 28 이런 식으로 이 동부의 셀 주소 값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 행 앞에다가 달러 기호를 붙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풀이하는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업종은요, 이렇게 값의 범위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관할 사업소는 이렇게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동부는요, 25번째 행에 입력이 되어 있죠. 자, 열은 B, C, D, E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5번째 행에는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행을 고정을 시켜주세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가정용,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입력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다 A번째에 다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A번째. 자, 26번째 행, 27번째 행, 28번째 행, 29번째 행 이런 식으로 행은 바뀌지만은 A라는 값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달러 기호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선을 이렇게 그어 보십시오. 그어 보시면은 고정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실 겁니다. 아, 가정용, 상업용, 공업용, 욕탕용은 A라는 값을 고정을 해주고 그 다음 여기서 관할 사업소는 25번째란 이 값을 고정을 해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달러 기호를 이렇게 참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조건에서 자, F4번을 눌러서 자, A 앞에 달러 기호가 붙도록 입력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는 25 앞에다가 달러 기호가 붙도록 F4번을 계속 눌러주시면은 이제 참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십시오. 그리고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채우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제는 제대로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5번 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표 1에 검침일, 사용량, 고객번호를 이용하여
자, 검침일은 여기 있고요. 사용량, 그리고 고객번호, 자, 표일에 자, 해당 필드가 있습니다. 자, 표 4에 B33번째부터 B36번째 영역에 검침일별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고객의 고객번호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자, 표 4를 찾아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뭐 표 2, 표 3까지는 우리가 작업이 다 끝났고요. 이제 표 4에 대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검침일이 여기 있고요. 자, 검침일에 대한 이제 고객 번호가 여기 입력이 돼야 되는데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고객의 이제 일자별로 해서 검침일별로 해서 고객 번호가 여기 입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사용되는 함수는 맥스, 인덱스, 매치 함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배열 수식을 사용을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맥스, 인덱스, 매치 함수를 사용하는 순서, 자, 세 개의 함수가 같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의 고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인덱스 함수가 먼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 매치 함수, 맥스 함수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되는데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수식 입력하겠습니다. 자, 표 4에서 자, 고객 번호를 이제 구해야 됩니다. 자, 고객 번호를 구하는데 이제 하나만 구해서 나머지는 채우기엔들 이용해서 그대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아래쪽 이제 수식이 되는데 뭐 상당히 복잡한 것 같지만은 차근차근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지시사항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고객을 여기서 찾는 겁니다. 자,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고객 번호를 구하는데 검침일이 3월 5일. 자, 검침일 데이터는 여기 쭉 있습니다. 뭐 3월 5일도 있을 거고 뭐 10일, 15일, 20일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럼 3월 5일에 검침한 고객 번호가 또 여러 개 있겠죠.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사용량이 가장 큰 분명히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데이터가 만일 230이라면은 자, 이 230의 고객 번호를 찾는 것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지시사항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용량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최대값은 사용량의 최대값을 구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고객 번호를 원하는 겁니다. 자, 사용할 함수가 이제 3개가 되는데요. 자, 각각의 함수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식에서 인덱스로 일단 시작이 되었는데요. 왜 인덱스로 시작을 해야 되냐면은 사실 뭐 순서는 정해졌죠. 인덱스, 매치, 맥스가 되는데요. 자, 인덱스가 찾을 범위 그리고 행과 열 값을 인수로 받습니다.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했을 때 만약 이 데이터를 찾는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이 하나, 둘, 두 번째 그리고 첫 번째 열이잖아요. 그렇죠? 범위에서 행과 열 값을 주게 되면은 데이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덱스로 시작을 해야만 자, 이 결과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든 범위, 행, 열 값을 인수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고객 번호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덱스로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위치가 어디에 배치가 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함수가. 그 다음 매치 함수는요. 찾을 값을요. 범위에서 찾습니다. 범위에서 찾는데 상대적인 위치를 찾는 거예요. 상대 위치를 찾는 겁니다. 데이터를 찾는 것이 아니죠. 위치를 찾는 거예요. 만약 7이라는 데이터를 찾는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있잖아요. 그죠? 이 4라는 값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행에 있잖아요. 그죠? 자, 그 4라는 값을 찾는 것이 매치 함수가 하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맥스 함수는 뭐 최대값을 찾아야겠죠. 검침일의 최대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맥스 함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분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입력하실 때 왼쪽에서부터 해서 수식을 그냥 입력을 하시면 좀 어렵고요. 문제에서 요거 하는 대로 논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차근차근 구해 보십시오. 첫 번째 할 일이 뭡니까? 최대값 구해야겠죠, 일단은. 그죠? 첫 번째는 검침일이 3월 5일일 때, 그때에 여러 개의 사용량이 있을 건데, 그 사용량 중에서 최대값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맥스에서 괄호 여시고요. 조건, 그리고 범위가 들어가줘야겠죠. 만일 sum 함수라면은 이 범위의 합계를 구해주는 거고요. 맥스가 되기 때문에 이 범위의 최대값을 구해주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붙었잖아요. 그죠?
자, 조건은 이제 검침일이 3월 5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검침일의 범위를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등호하시고 A의 33번째죠. 자, 이것은 상당히 참조할 수 있도록 수식 입력해줘야 됩니다. 왜?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쭉 내리게 되면은 그대로 상대 참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은 3월 10일, 그 다음은 15일 이런 식으로 상대 참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A 33번째는 상대 참조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그 범위는요, 항상 이제 절대 참조로 범위 설정을 해야만 고정이 되겠죠. 그래서 조건은 이제 검침일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최대값을 구할 범위는 사용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max 함수를 이용을 해서 사용량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사용량의 최대값.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사용량이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용량의 행값이 궁금한 거예요. 행의 위치가 궁금한 겁니다. 왜? 자, 우리가 대응되는 이제 고객 번호를 찾는 것이 최종 목적인데, 이 고객 번호를 어떻게 찾는 겁니까? 인덱스 함수 이용해서 행과 열로 찾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열은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했다라면은 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객 번호는 항상 첫 번째잖아요. 됐습니까? 항상 1로 고정이에요. 그래서 이 행값만 찾아주면 되는데, 이 행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최대값을 가지는 이 사용량의 행값하고 동일하더란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최대값의 상대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잖아요. 그죠? 그러면 행이 첫 번째 행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맥스, 최대값을 구하고, 자, 이 최대값을 이용을 해서 이것을 그대로 찾을 값으로 해서 여기서 최대값을 구했잖아요. 그죠? 그럼 최대값을 찾는 거예요. 어디서? 범위는 동일합니다. 검침일이 3월 5일일 때, 그죠? 3월 5일일 때 그때의 사용량 범위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수식을 그대로 범위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매치 함수의 인수에서 찾을 값 범위가 들어가는데, 범위는 max에서 입력된 인수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옵션은 0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0과 1이 있는데 0은 동일한 값을 찾을 때 0이고 1은 생략해도 되죠. 1은 생략해도 됩니다. 근사값을 찾기 때문에. 동일한 값을 찾을 때는 이제 0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서 최대값을 찾아야겠죠. 찾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상대적인 주소가 이제 행값이 구해질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 행을 구하는 이 위치에다가 넣어주시면 되죠. 자, 인덱스 범위 A 세 번째부터 해서 자, 전체 범위를 다 설정을 잡아줍니다. 잡아주시고요. 행 들어오고 열은 1로 고정. 자, 이 순서대로 수식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식 입력하겠습니다. 자, 맥스 함수로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대값을 구하는데요. 배열 수식으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조건 곱하기 범위 형식으로 입력을 해야겠죠. 자, 조건은 괄호로 해서 묶어야 되기 때문에 괄호를 하나 더 입력을 하십시오. 검침일이 3월 5일이다 라는 조건을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침일의 범위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자, 등호 주시고, 자, 3월 5일이다. 자, 그 범위에서 3월 5일이다. 자, 괄호 닫아 주시고요. 그리고 곱하기 해서 이제 최대값을 구할 범위, 사용량의 범위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맥스 함수를 닫아 주십시오. 닫아 주시고요.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시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사용량에서 최대값을 구한 겁니다. 사용량에서 최대값. 검침일이 3월 5일일 때 그때의 사용량의 최대값을 구한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을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쭉 드래그 하시려면은 절대 참조로 지정할 것은 이제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범위는 F4번을 눌러서 절대 참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범위 설정을 해 주십시오.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시고요. 자, 이제 매치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이 최대값의 상대 위치, 그러니까 행 위치를 찾을 겁니다. 자, 등호 다음에 매치 함수 입력을 하십시오. 괄호 여시고요. 마우스 커서는 매치 함수의 함수 마법사를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치 함수를 선택을 하시고 함수 마법사를 실행을 해 주십시오. 그럼 자동으로 좀 전 우리가 구했던 맥스 함수의 결과가 찾을 값으로 입력이 됩니다. 최대값에 우리가 상대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맥스 값을 구했잖아요. 그죠? 자, 그게 첫 번째 인수로 해서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입력할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범위는 맥스 함수에서 구했던
자, 여기 들어갔던 인수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근데 복사하실 때 맥스 함수의 괄호는 빼고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맥스 함수가 열리고 닫히는 부분, 자, 이 부분이죠. 이 괄호는요, 빼고, 자, 여기 내에 입력되어 있는 이 값만 복사를 해 오시면 됩니다. 자, 복사를 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해서 쭉 들어가 주십시오. 마지막 괄호는 빼고 컨트롤 C, 여기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맥스 함수를 구할 때 범위, 그러니까 맥스 함수를 구할 때 조건이나 우리가 이제 그 매치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 구했던 그 최대값의 상대 위치를 구하는 그 범위도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자, 사용량의 이 범위에서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위치를 찾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뭐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한 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0값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9라고 나왔는데요. 이것은 행값이 되겠죠. 상대적인 위치가 되겠습니다. 최대값의 이제 상대적인 위치를 지금 구한 거고요. 아직 입력이 다 끝나지 않았죠. 자, 마지막으로 인덱스 함수 이용을 해서 자, 고객 번호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 괄호 열어주시고, 자, 인덱스를 선택을 하시고 함수 마법사를 실행을 하십시오. 자, 예 버튼 누르시고요. 자, 인덱스 함수의 첫 번째는 뭡니까? 범위가 들어가줘야 되죠. 그런데 맥스 함수를 이용해서 구했던 이 값은요, 범위가 아니죠. 행값이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X 하십시오. 컨트롤 X 하시고 로우 행 위치에다가 컨트롤 V 하십시오. 자, 그리고 범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위는 고객 번호를 포함을 해서 전체 데이터 범위를 다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실제 데이터 영역을 다 선택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도 F4번을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컬럼 열값은 항상 1로 고정이죠. 고객 번호는 조금 전 범위에서 항상 1입니다. 그래서 1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십시오. 자, 이제 고객 번호가 구해졌네요. 자,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쭉 그대로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